간단하게 저희 물고 가지고 하시는 거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제 발표를 마치고 종합 토론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학회 부회장이신 중국대학교 박선현 교수님께서 종합 토론 자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지정 토론자는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이신 공주교육대학교 전재상 교수님과 한국교육재능공개학회 회장이신 경기대학교 하동원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종합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국대학교 박선현입니다. 늦은 시간 오전부터 지금까지 장시간 이 학회 대미를 서식해 주시느라고 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지방교육자치 30년 참 의미 있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에 맞춰서 교육행정학회에서 아주 역사적인 또 수많은 기리는 중요한 주제로 학술대회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지방교육자치제에 관한 역사, 발전 방안, 이어서 거버넌스 구조, 학교자치, 더 나아가서는 이런 두권화가 교육 효과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가, 언론적인 질문에 생성도 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조금께서 이에 대해서 발표에 대한 토론을 특별히 작성은 학회에서도 요청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준비되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또 다른 중요한 또 학회에 또 대표를 맡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우선 순서대로 전재상 교수님이 하고 하동원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는데요. 시간은 30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플로어의 의견도 또 듣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10분 내로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공주교대 전재상이고요. 지금 현재 한국교원교육학회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저도 서울에서 학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때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와 인간교사가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는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 교육행정학회에서는 과거를 비추어서 과거 현재를 비춰서 또 미래를 내다보는 주로 중심축이 과거에 좀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오늘 단어가 그 주제 중에 평가라는 단어가 등장되어 있는데요. 저는 평가라는 단어만 등장이 되면 약간 긴장도 하고 흥분한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학교에서 이런 단어 쓰면 안 되죠, 그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30년 전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왔었습니다. 정확하게 32년 전에 왔었는데요. 흥분되죠, 당연히. 그런데 공항에서 들어오면서 길거리나 이런 거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제주도가 운영하는 교육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오늘의 주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30년간 쭉 살아오다가 지금 30년 또 지나서 보니까 요즘 이렇게 집사람하고 가족 살아온 걸 쭉 생각을 해보면 그때하고 간지렸던 감정하고 지금하고 또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걸 한 염두에 두면서 우리 자치라는 개념을 한번 이렇게 반추해보면 우리가 혹시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해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신 김승열 중요한 농립 교수님, 그 다음에 우리 동료 우리 학자님들 10분 오늘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자치와 관련된 논문이 오늘 다 등장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자치와 관련돼서 등장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숫자가 너무 작은가? 이거는 아까도 말씀이 나왔지만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시는 분들은 이제 30년 하셨으니까 그만하시고 후배들이 새로운 관점으로 새롭게 조망을 해야지만 우리 교육 자치가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30년이 지나서 60년에 그때까지 저는 있을런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뒤에 또 이런 학교가 일어나면 그때 우리 거를 찾아서 우리 선배들이 정말 제대로 제시했겠구나. 이런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2021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이나 아니면 각종 이 자치와 관련된 운영의 제도 이런 걸 좀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분명히 현실과 이상의 어떤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 차이가 30년 전이나 중간중간에 뭐 10년, 20년에서 지금의 그 차이가 이게 좁혀졌는가? 굉장히 멀리 있던 게 좁혀졌는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좁혀진 것도 있고 또 발전된 부분도 있고 오히려 더 벌어진 부분도 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실과 이상의 차이를 문제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를 지금의 우리 학자들 아니면 이것에 관련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 내용, 운영, 사람의 문제, 그 다음에 단위 학교까지 이렇게 내려왔는데요.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 헌법 이런 거를 우리 선배님들의 지혜를 잘 이렇게 제안을 해준 거에 대해서 저는 이거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그거 이럴 때마다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드려요. 만약에 헌법에 안 내놨으면 우리 이거 논의 못합니다. 아까 우리 많은 우리 학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이 됐거나 아니면 사라졌거나 다행히 헌법이라는 거를 거기에 근거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이 축제의 장을 열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거기에서 등장하는 31조 사항에 등장하는 세 가지 개념, 자주성, 전문성, 중립성 이 개념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많은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왔지만 우리 너무 교육계적 시각으로 이게 천착이 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새롭게 확장을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조금 들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운영에 있어서는 역할과 기능이 문제인데 역할과 기능은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역할은 기대 양식이거든요. 직무 플러스 해야 될 일 플러스 기대인데 이 기대는 시대 정신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달라지는 부분은 우리 교육학자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제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운영의 원리에 있어서도 이제 분권, 참여, 협력 이런 개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논의를 잘하고 있지만 좀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제 주제가 저는 교원 문제를 많이 다루는데 그 중에 이제 교원 평가 지난 10년간 또 그 전에 10년간 엄청 논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글을 많이 읽다 보면 제가 이제 파리 그 연구년 가서 그쪽에 관련된 사람들, 그쪽에 관련된 글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맨 끝에 가서는 꼭 이게 나와요. Evaluation is detail이다. 평가는 절대선이고 절대가치고 절대라는 단어가 통용이 안 됩니다. 필요는 한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디테일이다. 저는 그 단어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감동 느꼈어요. 바로 이걸 놓치고 있구나. 그 디테일에 대해서는 디테일을 잘 만들어 가려고 하면 결국 만나서 회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회의를 해서 그 기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 교육자치의 그 중교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이제 오늘의 평가와 전망이니까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어떤 메시지, 긍정적 메시지를 어떻게 시그널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놓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아니면 교원들에게 전달하고 공감을 얻는 그런 장이 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 원고가 준비가 안 된 거는 우리 굉장히 바빴습니다.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양해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장 금태하봉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게 종합토론이라는 게 결국 마지막에 토론하게 돼가지고 제가 12시부터 여기 앉아가지고 정말 지금 학회가 무슨 체력전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힘들게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이고요. 박상환 교수님께서 아까 사회를 보시면서 발표 토론자를 최고 전문가로 섭외하셨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절대 종합토론 맞지 않는 걸로 제가 오늘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는 신혼여행을 22년 전에 경주로 갔습니다. 제주도까지 오지 못한 데에 대해서 가슴 설레고 그러지는 못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정말 오늘 너무 청의가 다양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그게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데 아마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교육재정경제학회장으로서 아마 우리 교육재정경제에 관련돼서 마무리를 짓는 걸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는 좀 이렇게 계속 논의가 되었듯이 이제 이중의 자치고 지방자치에다가 교육자치를 대했다는 특성이 오늘 계속 논의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이 기관 대립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행기관과 심의의결기관이 이제 대립을 해가지고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교육위원회 제도까지 그래서 이제 논의가 그렇게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의 사례를 통해서 이제 학교 자치까지.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제도를 논할 때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게 우리가 지방교육 자치를 논하는 건 지역의 특수성이지만은 우리가 해외 사례하고 우리가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선진국에 관련된 제도를 논의를 하려고 그래도 결국은 이제 선진국이 갖고 있는 특징하고 우리의 특징의 문화가 다르거든요. 결국은 이제 우리 한균선 박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방교육 자치가 문화적 자치라고 그랬는데 과연 한국 문화가 뭐냐? 우리가 아버지를 갖다가 해이유라고 부르는 그런 빼대없는 미국의 문화를 가지고 한국에 그대로 이식시키기는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김민조 교수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제 우리 나름대로 정말 장점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다양한 청의에서 볼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아까 교육위원 제도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교육의원까지 이렇게 말씀해서 전문성이 신장됐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김용 교수님께서 이제 현장에 계시는 이제 지금 행정 직원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들이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 지방교육자치제에 관련돼서 최고의 경험자인 현장에 있는 행정 직원들이 한번 와서 정말 요거에 관련돼서 본인들이 느끼는 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토론을 한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아마 앞으로 우리가 향후 30년을 지향할 때는 현장 중심으로 아마 지향을 해야 될 텐데 실질적으로 저희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도 12월 11일에 이 연차 학술 대회를 합니다. 저희는 학회 창립도 30주년이 되어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30년을 회고하고 향후 10년을 조망한다. 그런 이제 주제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사실 이게 30년을 살피면서 미래를 전망한다는 게 결국은 현장 지향성하고 현장 전문성을 갖다가 이제 찾아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오늘 주신 내용들이 굉장히 이 의미가 있지 않았나. 그런 이제 측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 발표 내용을 들으면서 저희가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근데 PR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게 이제 PR 건 피하고 알릴 걸 알려야 되는데
우리 그 발표하셨을 때 또 그 김규태 교수님께서 뭐 교육감님들의 범죄형이다, 무슨 뭐 저가 없으면 교육감 안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말씀까지 주셔가지고, 야 이게 지금 우리가 이게 통합에 관련된 논의에 관련돼서도 충분히 디펜스를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저희도 교육재정도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교육재정도 왜 이렇게 교육재정이 이걸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냐? 그럼 저희가 항상 디펜스 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15에서 20%를 갖다가 이불용액 시키는데 우리가 5, 6% 이불용액 시킨다고 그래서 교육재정이 남아든다는 게 이렇게 논의를 전개한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교육감님들의 여러 가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논의를 하실 때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우리보다 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전략적인, 우리 어차피 지방교육자치제 하에서 지방자치제와의 그 여러 가지 관계를 고민해야 되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교육자치제 측면에서 우리 교육재정 쪽에서 이제 주로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은 사실은 이제 재정에 대한 총액 배분, 그다음에 이제 교육감의 자율편성 운영권, 여기에 대한 이제 침해, 아마 행정 쪽에서는 뭐 조직 인력이나 운영에 관련된 평가 부분을 주로 하신 것 같고요. 오늘 이 발표 주제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아마 행정 쪽에서는 김성효 교수님께서 이제 대표 주자로 오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제도 부분에서는 우리 교육재정경제학회 역대 회장님 두 분이 오셨습니다. 김병규 교수님하고 남은주 교수님이 제 전임 회장님이셨고요. 아마 교육법 쪽에서는 또 우리 김용 교수님하고 박호봉 교수님 오셨고, 그래서 이게 교육정치학회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뭐 김희경 교수님이라든지 사회도 보시고 오늘 부회장님께서 또 참석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아마 종합적인 시각에서 이제 그런 접근을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장점이 이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지방자치제를 지금 계속적으로 단위학교까지 내려가면서 분권을 강화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도 교육감님들한테 계속 주문하는 거는 목적 사업비를 축소하고 학교의 자율과 책임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교 기본 운영비를 갖다가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학교가 결정하는 사회로 가자. 그래서 저는 교육감 공약으로 저는 가장 밀고 있는 공약 하나가, 제가 교육감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이런 공약이 참 좋은 거예요. 제가 교육감이 되면은 나는 단위학교에 전부를 위임하고 나는 그것을 지원하고 조장하고 촉진하는 사람으로서 나는 교육감이 되겠다. 이런 교육감님의 공약이 최고 바람직한 이런 자율과 분권 시대의 공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장을 하고, 저희가 사실 학교 현장에서 저희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하면 결국은 이제 학교 예산 회계 제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재정경제학회 쪽에서는 이제 그런 예산의 자율 편성과 참여, 그런 이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제가 좀 이렇게 더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가 지금 이제 헌법 제31조 제4항을 가지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1항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거에 부합하는지, 이거하고 호응하는지가 전 정말 궁금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과연 이 1항 때문에 정말 전 세계에 유례 없는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육공무원을 부하고 있고요. 학교에 대한 설립에 대한 승인권을 국가가 쥐고 있습니다. 누리과정이라든지 중학교 3학년까지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을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국가가, 근데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서 먹혀드는 거는 교육에 대한 기회균등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아마 지방교육자치라든지 학교자치가 헌법 31조 1항의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제가 이렇게 꼭 이 토론에 임하기 전에 오늘의 운세를 살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점점 갈수록 상황이 나빠질 수 있으니 가감한 결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 적당한 수준에서 토론을 마쳐야 되겠다, 이렇게 꼭 명심을 하고, 그래서 그런 오늘의 운세의 여러 가지를 반영해서 토론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분 고맙습니다. 학회의 시각을 반영해서 특히 이 지방자치 관련해서 자치의 개념, 분권의 개념에
대한 한국적인 기준의 토착적인 우려라고 할까요? 그런 필요성과 더불어서 평가 관련해서의 미세한 디테일한 측면을 얘기해 준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희한하게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장관 휴직 같습니다. 33년째 됐는데요. 제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디스트 고디스트라고 주집사람 만나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발표하신 이분들의 오늘 글이야말로 올디스타 한 주제를 나눴지만 앞으로 최고의 고디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자체를 더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더 나아가서 교육자치뿐 하나의 실제 효과에 대한 논의는 사실 서양에서도 논쟁이 많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이냐, 더 나아가서 교육 자치가 단위 학교의 민주화에도 기여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민주사회의 그 시민 의식 제고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사실 그런 실증 효과 탐구해보고 질서 연구하고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제는 이제 올디스트 분들의 글을 우리가 참고를 해서 또 우리 전재선 교수님이 하신 것처럼 한국 후학 세대들이 이걸 바이브로 삼아서 그 실증 효과, 또 질적 효과, 그 분명하게 종합적으로 분명 이제 하는 일들을 한국 후속 세대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이 통합행정 관련해서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 이 문제도 워낙 물론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30년 맞이하면서 교육분권, 교육자치 개념을 이제 근거업소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더 열린 논쟁이 앞으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분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시 40분까지가 종합 세션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3분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플로어에서 또 궁금하신 거 또 오늘 말씀해 주신 두 분 각 학회장님들이시니까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또 더 나아가서는 오늘 발표하신 또 토론하신 분들 이제 다 계시진 않습니다만 궁금한 의견 있으시면 또 질문거리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우리 저기 온라인상에서 궁금하신 내용 같은 거 있나요? 있으시면 좀 없어요? 단호하게 없다고. 네. 예, 그러면 장시간 우리가 좀 어려운 주제에 관해서 굉장히 집단지를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기주연설 맡아주신 또 제주도의 큰 인물이시죠. 전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밖에 우리 또 각 세션의 발표를 맡아주신 비아선 같은 교육행정학회 스타 교수님들, 참여해주신 프로젝트 교수님들, 또 이 두 자리, 이 두 종합자정을 맡아주신 대표 학회 회장님 대신해서 감사 말씀 올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저희 2021년도 지방교육 자치 30년 평가 전망에 대한 착수대회를 시정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결혼생활 얘기를 해가지고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잠시 후 바로 이어서 한국교육행정학회 정기총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